예, 안녕하세요. 정신현상학 강국 이제 3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날씨가 좀 여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나가는 부분은 이제 그, 이제 생명, 해겔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유기적 존재가 이런 생명체인데, 이런 유기적 존재의 하나의 근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흔히 뭐 대자 존재라고 말하는 자기 존재, 자기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피어지이자인 이런 것을 드러내는 대목인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유기체의 이런 규정을 드러내기 전에는 이것과 대비되는 이제 무기체 무기체와 그것을 개념화시키는 것의 문제를 뭐 이런 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무기체에 대비되는 유기체의 자기 존재를 이제 흔히 이제 뭐 가퉁 또는 아르트라 표현하는 종 또는 유로 이렇게 규정하는 대목입니다. 그 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종류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종류할 때의 유 또는 인간을 하나의 뭐 유적 존재,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적 존재라고 할 때 하나의 개별적인 그런 인간들의 하나의 뭐 총체적인 그런 뭐 통합의 상태,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게 유인데, 이런 유의 이런 또 다른 규정은 뭐 이게 논리학에도 나오는 규정이지만은 하나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그러니까 자기 존재 안에 있는 하나의 자기 동일적인 것과 타자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을 이런 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가 그 자기 존재가 이제 그런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인데, 그것은 바로 유라고 하는 가퉁이라고 하는 그렇게 규정하는 대목입니다. 문장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Die Freiheit der Gattung aber ist eine allgemeine und gleichgültig gegen diese Gestalt oder gegen ihre Wirklichkeit. 오늘 문장은 굉장히 짧고 간명한데 여기에 좀 함축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다고 봐서 짧지만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 또는 종의 자유는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형태나 그것의 현실성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무기체의 하나의 내적 규정, 지금까지 무기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했던 것은 만화의 뭐 무기체를 규정하는 내적 규정은 속성, 뭐 경도, 색, 맛 그런 걸로 이제 무기체를 규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무기체의 내적 규정은 그 외부 형태인 형상과 단지 비필연적인 관계만을 맺을 뿐이지만, 유로서의 유기체에서는 그런 형상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체는 자신의 내적인 규정이 있고 내적인 규정 성질이 있는 거죠. 성질이 있는데, 근데 무기체는 또 하나의 현실의 형상으로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외부의 유기체 그 무기체의 그런 외부 돌이 있으면 돌의 그런 이제
돌의 그냥 겉모습이죠. 겉모습. 그런 게 이제 형상화된 것이 바로 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돌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인데, 그런 형상과 하나의 내적인 규정이 무기체에서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 내부와 외부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맺으려고 이제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하는 이성인데, 해결이 봤을 때는 거기에는 그런 내부와 외부의 하나의 필연성적인 관계가 실패했다. 관찰하는 이성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유기체에서는 유기체에서는 해결이 보기에는 그런 내부와 외부의 그런 필연적인 관계를, 해결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런 내부가 실현된 외부가 이제 형상인데, 그런 형상으로부터 유기체는 또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문장입니다. 유가 형태나 그 실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형태를 필연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는 자신을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지만 이 필연적 실현으로부터 예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체가 그 자신의 외부를 실현시킨 것은 그 내부와 필연성으로 그 관계를 밝혀낼 수는 있지만은, 그 막상 실현된 그 결과로부터 유는 또 예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체 내부의 통일성을 보편적인 유로 규정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전의 문장에서는 이거를 als Einheit das Innere des Organischen, 유기체 내부의 그런 통일성, 그러니까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와 외부의 그런 관계를 필연적인 관계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보편적인 유로 규정하는, 이런 것에는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개체에 비해 보편성 또는 이거보다 또 작게는 또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중시하는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편향도 이런 문장을 통해서는 또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는 마치 총체적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인간은 자신의 그런 지식과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런 것을 이제 지속을 시키죠. 그런 것은 사실 그런 게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러한 사유는 개인에 비해 상당히 좀 집단을 우위에 두는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키에르케고르에게는 강하게 이제 어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황적으로는 칼 포퍼가 헤겔을 위험한 철학자의 하나로, 그러니까 칼 포퍼는 이제 이제 혁명과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그러한 세계사의 파국을 불러온 것은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사유 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플라톤에서부터 이제 헤겔까지도 이렇게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유의 유형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뭐 사실 그런 헤겔은 워낙에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상당히, 헤겔의 철학 자체가 다 이제 뭐 옳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물론 없는 거죠. 없는데, 그러한
워낙에 이제 칼포퍼가 저도 사실 예전부터는 이제 칼포퍼의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얼마 전에 본 하나의 책에서는 칼포퍼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겔을 전체주의적인 사유의 전형으로 봤던 것을. 근데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전쟁 때문이었다. 전쟁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1차 세계 대전은 뭐 제국주의들 강국들 간의 그러니까 전쟁이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침략 전쟁 그런 다분히 뭐 다국주의적인 전쟁의 요소가 많았는데 사실 2차 대전은 거의 전범은 이제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해겔과 그 해겔의 계승자들한테도 그런 독일이 그렇게 극우화되고 나치가 집권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 계승자들한테는 책임을 묻고 싶었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해겔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정황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도 그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이제 해겔 특히 이제 뭐 정치 철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겔이 이제 국가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또 고전적인 그런 접근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1920년대에 이렇게 출판된 프란츠 로젠츠바이크의 해겔과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책을 1차 세계대전 전에 1916년도에 이제 로렌츠바이크가 거의 다 썼는데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로젠스바이크는 이제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죠. 참전을 해서 거기에서 뭐 쓴 조각글로 이제 구원의 별이라는 책도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 책에서는 상당히 정기적 성격의 그 책인데 해겔의 국가관이 이제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를 이렇게 서술하는 책인데 그 보니까 로젠츠바이크는 42살 거의 이제 나치가 집권하기 전에 이제 병으로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격동의 시대에 그 해겔의 국가관을 이렇게 좀 포착하는 그런 고전적인 시도도 어떻게 보면 해겔이 정말 어떤 유형의 그런 정치적 그런 국가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해겔의 철학에서도 물론 이제 뭐 좌파 해겔 좌파 해겔 우파 다니면서 다방면에 마치 코끼리를 여기저기서 만지는 것처럼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문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이제 시끌벅적한 여기는 독일은 좀 시끌벅적한 이게 한 달 내내 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요즘에 많이 좀 그런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방송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방송 이어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내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